반갑습니다. 송주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 이후로 대한민국 정국이 정말 혼란스러운 상태인데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더욱 집중하고 더더욱 민주당의 저런 어떤 행패에 대해 가지고 관심을 갖고 주변 사람들한테도 널리 알려야 그게 사실상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는 길 아니겠습니까? 지금 현재 민주당이 하고 있는 짓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진정한 내란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내란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뭐 전쟁을 일으키고 무슨 뭐 내전을 일으키고 이런 것만 내란이 되는 게 아니죠. 국가 자체를 갖다가 문란하게 만들고 국가 자체를 사실상 파괴시키는 거 그것이야말로 내란인데 지금 민주당이 하고 있는 짓이 그 짓이 아니면 무슨 짓이겠습니까?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잘못됐다. 당연히 맞는 말이죠. 근데 계엄 선포 이후에 정상적인 정치인, 정상적인 정당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혼란스러워졌던 이 정세를 갖다가 빨리 정상화를 시키기 위해서 여야가 힘을 맞춰가지고 머리를 맞대고 그러고 있었을 때도 지금 모자랄 판인데 한덕수 총리에 대해 가지고도 탄핵안을 통과시키겠다 이러고 있습니다. 권한대행이 성립되는 거, 권한대행이 권한을 위임받는 것 자체를 갖다가 민주당이 지금 부정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된다면 나라가 정상화가 될 수 있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한덕수 총리가 됐거나 국민의힘이 됐거나 서로서로 힘을 합쳐가지고 윤석열 대통령 이후에 어떤 식으로 이거를 잘 정리해 나갈 것인가 이런 것들을 고민해 나가는 정상화를 시키는 과정 자체가 민주당이 받아들일 수가 없기 때문이다. 왜? 민주당 자체가 비정상 그거기 때문에 민주당은 비정상 상태여야지만 지금 살 수 있어요. 비정상 상태가 유지가 돼야지만 이재명이가 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대한민국을 정상화시키겠다라고 하는 시도를 막으려고 할 겁니다. 그것이야말로 내란이지 다른 게 뭐가 내란이겠습니까? 살다가 대통령께서 직접 자기의 권한을 갖다가 내려놓고 자기 어떤 임기 또한 내려놓고 권한대행 체제로서 당과 협력해가지고 이거를 좀 수습하겠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조차도 부정한다라고 한다면 도대체 저 인간들은 뭐 하는 인간들이냐? 처음부터 모든 것들이 다 뭐를 위해서만 존재하는 거예요? 이재명 한 명. 이재명을 지키겠다. 이재명의 무죄를 만들어내겠다라 그래가지고 조기 대선하겠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탄핵을 시키겠다. 그거 말고는 없습니다. 무슨 민생을 얘네들이 신경 쓰고 무슨 도대체 경제에 대해서 신경 씁니까? 철저하게 처음부터 모든 것들이 그냥 이재명을 지키겠다. 이거밖에 없어요. 저는 국민의힘 내부적으로도 이번에 김예지 의원이었나요? 김예지 의원이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탄핵에 찬성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표결까지도 했죠. 그리고 그때 나왔던 얘기가 자기 주변에 있는 시민들의 얘기를 귀담아 듣지 않을 수가 없었다. 이렇게 이제 또 언론 인터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떤 심정인지는 제가 알겠습니다만 참으로 이 정치를 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분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뭐 마음이 너무나 순수하시고 마음이 착하고 이런 거야 뭐 제가 알겠는데 사람이 착하다라 그래서 사람이 순수하다라 그래가지고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는 아니거든요.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너무 순한 사람, 너무 착한 사람이 최악의 결과를 만드는 게 정치 아닐까 싶습니다. 이번 케이스도 똑같아요. 김예지 의원한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겁니다. 주변에 대통령을 탄핵시켜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겠죠. 그러나 보수우파 국민들은 어느 누구도 김예지 의원한테 탄핵에 찬성하라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 탄핵에 찬성하게 되는 그 순간 그리고 실제로 대통령이 탄핵이 되는 그 순간 다음 우리가 맞이하게 될 대통령은 누구기 때문에 이재명이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디폴트 값이라고 봐요. 이재명이 대통령이 된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그것만큼은 막아야 된다라는 건 무조건 전제가 되는. 이거는 그냥 절대 진리다. 그렇지 않습니까? 뭐 별의별 생각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뭐 국민의힘 내부적으로도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떤 다양한 의견이라고 할지라도 뭐보다 중요성은 높을 수가 없다.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는 거는 막아야 된다. 이것보다 중요한 건 없다. 그렇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더라도 탄핵만큼은 막아야 된다라는 게 현실적인 판단입니다. 김예지 의원 같은 사람은 지금 어떤 생각을 하는 거예요? 감성적으로 감각적으로 보는 거예요. 정치는 감각적으로 해서 안 됩니다. 정치는 감성에 입각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현실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기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욕먹을 각오도 항상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대통령의 탄핵만큼은 무조건 막아야 된다. 왜? 그것이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는 걸 막기 때문에 두 개는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재명이 대통령 되는 거에 동의하세요? 탄핵에 동의하시는 것이고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는 거에 반대하세요? 탄핵에 반대하시는 겁니다.
현재 지금 이제 민주당 쪽 같은 경우는 계속해가지고 탄핵을 추진하고 하루빨리 조기 대선을 열겠다라고 하죠.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돼야 이재명의 출마 장애물이 사라지니까. 사실상 이재명의 유죄가 무죄가 되기 때문에 그거 말고는 없습니다. 자, 원래 동일인 같은 경우는 그 탄핵 소추안을 통과시킬 때 한 회기에 한 번밖에 할 수 없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민주당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떤 무리수까지 두고 있냐? 회기 자체를 갖다가 쪼개기를 해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회기를 열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수요일마다 매번 탄핵안을 발의시키고 토요일마다 표결하겠다. 계속 그런 식으로 국민의힘을 밀어붙이겠다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겠습니까? 만약에 계속해가지고 10번이고 100번이고 1000번이고 민주당의 탄핵안을 표결시키고 계속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이 꿈쩍도 안 해. 국민의힘 108명에 똘똘 뭉쳐가지고 단 한 명의 이탈표도 발생하지 않아. 그러면은 거꾸로 민주당이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 충분히 가능하다. 지금 민주당이 하고 있는 저 개떡 같은 짓거리 12월 달이 어떤 시기입니까? 예산안 통과시키는 시기 아닙니까? 2025년도에 대한민국의 예산 600조가 넘는 그 어마어마한 예산을 갖다가 통과시켜가지고 지금 빨리 집행이 돼도 모자랄 판인데 지금 뭐 총리도 탄핵을 시켜. 그러면 이제 경제부총리가 대응을 할 텐데 경제부총리도 탄핵을 시키겠죠. 장관도 탄핵을 시키겠죠. 국무위원들 다 탄핵을 시키겠죠. 과연 그 모습에 대해 가지고 국민들이 반응을 할까? 전제 조건 딱 한 가지. 국민의힘 의원들 108명이 단 한 명의 이탈표도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이거에 대해서 역풍을 맞을 사람은 누구다? 민주당이다. 저는 확신합니다. 왜? 예산이 실질적으로 집행이 안 될 수밖에 없으니까. 국무총리를 탄핵시키고 또 탄핵시키면 어떻게 예산이 집행이 될 수가 있습니까? 정부 자체가 마비가 되는 것인데 저는 그래서 우리만 이탈하지 않는다면은 국민들도 분명히 느낄 거다. 민주당 저쪽 너무하는 거 아니야?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니야? 대통령이 본인 스스로가 이렇게 뭐 질서 정연하게 내려오겠다라고 얘기를 한 상태인데 왜 굳이 못하러 저렇게 무리해가지고 탄핵을 시키려고 하는 거야? 예산도 집행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이 분명히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이야말로 진짜 내란 세력이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는 총리에 대한 탄핵안까지도 통과를 시키겠다라는 것이고 총리 또한 마찬가지로 지금 수사 범위에 넣겠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고 있는데 이유가 그냥 딱 한 가지겠죠. 그렇죠? 조기 탄핵이 이루어져야 조기 대선이 이루어지고 그래야지 민주당이 이길 수 있다라고 보니까. 그런데 문제가 뭐냐?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만 똘똘 뭉치고 여론 또한 마찬가지로 많이 이탈이 안 되게 되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불리한 건 누구다? 민주당이다. 이미 1심에서 선거법 위반이 징역형 그리고 집행유예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원래 원칙 자체가 2, 3심 같은 경우는 3개월 안에 나오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물론 민주당 입장에서 같은 경우는 시간을 끌면 되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현재 지금 대법원장인 조희대 대법원장의 의사는 아주나 확고합니다. 아주 명확해요. 하루빨리 이거를 재판 지연을 정리하겠다라고 하는 게 조희대 대법원장의 입장이거든요. 그러면 1심 나온 지 지금 벌써 한 달 가까이나 되고 있습니다. 원칙대로 한다라고 한다면 3개월 내에 2심이 나와야 되고 또 3개월 있다가 3심이 나와야 돼요. 6개월 내에 그러니까 이재명의 대법원 판결까지 다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1심에서 집행유예가 나왔기 때문에 2심에서 이게 당선 무효형이 취소가 되는 100만 원 이하가 나올 가능성은 제로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만 하면 되는 겁니까? 힘만 똘똘 뭉쳐가지고 6개월 동안 시간을 벌면 됩니다. 그러면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에 대한 그 유죄가 확정이 될 것이고 이재명이가 대통령이 되는 것은 무슨 일이 있더라도 우리가 막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김예지 같은 사람들이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탈표를 만들어내고 국민의힘 내부적으로 탄핵에 찬성하는 그런 식의 분위기를 만드는 거는 정말 역적으로 남을 수도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는 건 막아야죠. 위증교사 문제 같은 경우도 똑같습니다. 위증교사 같은 경우도 1심에서 무죄가 나왔지만 많은 지금 법률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가 뭐예요? 1심 재판 결과 자체가 납득이 잘 안 된다. 2심에서 뒤집힐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게 지금 수많은 법률 전문가들의 얘기거든요. 분명히 이것도 뒤집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2심 재판 결과 같은 경우는 1심보다 훨씬 빨리 나올 수도 있어요. 충분히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에 대한 정치 생명을 조기 대선, 조기 탄핵만 막는다면 우리가 충분히 끝장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제 이재명에 대한 항소심 재판, 그 선거법 위반이 제일 지금 중요한데요. 선거법 위반 재판을 맡은 3명의 판사가 어떤 판사냐? 이번에 있던 손중성 검사 있죠. 그때 이제 무슨 뭐였습니까? 그 대리로 무슨 고소해줬다. 이것 때문에 1심에서 유죄를 받았던 손중성 검사 있잖아요. 그 손중성 검사가 2심에서 무죄로 뒤집혔어요. 근데 그 손중성 검사의 그 2심에서 무죄로 뒤집히게 만들었던 3명의 판사님이 정확하게 한 명도 예외 없이 어떤 지금
지금 재판부로 넘어가게 됐냐?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 2심을 맡게끔 지금 돼 있습니다. 3명이 고지고대로 이재명의 2심 재판을 맡게 되거든요. 100%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만 분열되지 않고 우리만 똘똘 뭉쳐가지고 탄핵을 반대한다면 충분히 이재명은 사법 리스크를 통해서 정리할 수가 있다. 아무리 대통령이 잘못을 했고 아무리 대통령이 무슨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라고 할지라도 이재명의 죄를 덮어야 된다라는 논리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이재명의 죄는 이재명대로 진행이 돼야 되죠. 그것이야말로 법치고 그것이야말로 헌법적 가치 아닙니까? 이 논리로 우리가 끝까지 가야 됩니다. 그러면 이재명 정리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